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명인아 시바 TV 최학수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뭐 영상을 안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될 수 있으면 뭐 떠들지 않으려고 자중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음, 그래도 뭐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음. 또 요즘에 또 다시 들어온 그 생각도 있고, 또, 그동안 겪어왔던 그 경험과 결합을 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음, 먼저 그 일 얘기 먼저 또 시작을 할게요. 이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이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본론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음, 좀 지루하시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아시바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 아시바란 그 용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뭐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그 구조와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은 참 수십 번을 참 여러 번을 드렸고요.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비계 사업,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비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계 하도급이란 것이 지금 제가 그 비계 사업을 한 지도 수십 년이 됐지만은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 비계 하도급이란 이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 것은 참 많아요. 그걸 다 예를 들자면은 주저리 참 지저분하게 떠들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만 딱 간략하게 집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유가 꼭 그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비계공사의 하도급을 들어가면 대부분 그 업자들, 그들도 다 일반 과세자들이에요. 그분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건물주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조인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수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외벽체를, 어, 드라이비트를 하거나, 스타코를 하거나, 석재를 붙이거나, 어떤 창호, 교환 공사를 하거나, 또는 건물 전체를 그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예를 들자면은, 그 리모델링 그 업체에 또 하도급인 겁니다. 건물주가 있고, 리모델링 업체가 있고, 똑같은 일반 과세자예요. 그 리모델링 밑에 우리 같은 비계 하도급자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 업체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거나, 또 그 리모델링 업체가 건물주한테 그 견적을 넣었을 때, 웬만하면 그 정상적인 비계 수가와 단가를 계산해서 어 견적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되죠.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이제 비계 공사를 100만 원에 놓았다고 칩시다. 뭐 100만 원짜리 지금 거의 없지만,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주는 가격이 이 비계에서 자기가 또 먹는단 말이야. 하도급에 하도급, 그냥 완전 말단 하도급이 비계가 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 뭐, 건설의 밥 좀 먹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벌써 통밥 잡으셨을 거예요. 100만 원에 견적을 넣었으면은 우리한테 내려준 가격은 한 60만 원에 내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간 마진으로 이제, 어, 업자가 40만 원을 먹는 거지요. 그러면 그 60만 원 금액 가지고, 그 60만 원도 여러 그 비계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경제원을 붙이고, 비교 견적, 대리 견적을 받아서 60만 원에서도 한, 52만 원, 58만 원, 56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을 넣게끔 서로 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 됐건 60만 원에 들어온 그 비계 하도급 업자는 맞지도 않는 견적을 남겨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6명이 해도 빠듯한 공사를, 비계 공사를 한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둥살둥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짓거리를 다 하고 별시호를 다 하고 별 원숭이 서커스를 다 하고, 목숨이 하루에도 12번 15번씩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와 상황이 아주 오랜 세월 지속이 돼 온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반과세 비계공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너무 쉽게 내줘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의아해했는데, 저 오랜 세월 짬밥을 좀 먹다 보니, 물론 나라에 내는 세금 문제도 이제 걷어야 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를 빨리 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 바닥권의 하도업자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요. 집을 짓던, 집을 수리를 하던,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간에. 그래서 우리 같은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얼씨구나 잘됐다 얼른 사업자를 내주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아 먹게 되니까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지 몰라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처럼 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여차하면 저승 가는 사람들, 또 숙련공, 이 비계공 중에서도 완전히 숙달이 돼서 숙련이 되고 또 경험치도 쌓인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개나 소나가 아니고 아무나 잡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계통으로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해야 밑바닥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저희처럼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천대받고 관세받고,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식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구조를 어, 만들어서 수십 년을 진행해온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진행해온
희생자 드림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진행해온 정치권, 정부 탓이죠. 보통 체력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보통 정신력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보통 담력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 참 재미없죠. 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우리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새삼스럽게 또 떠드느냐. 또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양심적으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나 3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간에 저희 같은 계통으로 호기심에 잘못 들어와서 인생 망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이 떠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야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야 저 사람들 뭐 특전사 같다, 뭐 해병대 나왔나, 어 어디 뭐 UD 출신인가, 막 이래서 존경 어린 눈빛으로, 호기심에 멋진 사나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혹에 넘어오지 않도록 머릿속에 생각도 다 정리가 되지 않는 그 청춘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제가 양심에 꺼려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이 나라는 우리 계통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지도 않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면은 저로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일 얘기 그만할게요. 그 정치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 뭐 자꾸 얘기해봐야 열불만 나고 열불만 나고 혈압만 올라가고 하는데 그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을 봐요. 뭐 그전을 봐도 되고 뭐 전 국민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을 걸리게 하고 전 국민의 얼굴에 미소를 다 빼앗아 가고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정권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런 정권은 간단히 국민된 입장에서, 백성된 입장에서 이분법적으로 나쁜 정권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쁜 놈들, 나쁜 정권인 겁니다.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고 덜 힘들게 해주고 덜 어렵게 해주고 많이 행복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미소를 되찾게 해주는 정권은 좋은 놈들이죠. 좋은 정권이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좌도 우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때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극우 쪽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놈들, 나쁜 놈들,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놈들, 조금 좋은 놈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에 정말 지치고 지치고 지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지금 현재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권이
좌로 넘어가던 우로 넘어가던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해줄 것도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으로 어딘가엔 있겠지 라고 그냥 희망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저를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나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 나라가 싫으면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면 되지라고 댓글을 달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전 짐승 같은 놈들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답글도 안 쓰고. 제 소망은 그래요. 간단합니다. 아주 서민적인 겁니다. 그냥 산기슭이 됐던 시골 촌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한적한 곳에 아주 자그마한 초가집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그것이 한 평이 됐던 두 평이 됐던 내 땅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에이 설마 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소박하고 소박한 그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아주 소박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일평생을 목숨 내놓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질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너무 어렵고 살기가 너무 뻑뻑하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정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옛날엔 참 정도 많았는데 이웃 간의 교류도 없죠. 정말 최고의 극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살고 있지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기 바란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먼저 영상에서. 저도 뭐 여러 번 우울증이 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한 지금 5년째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5년째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했는데 과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산책하듯이 산보하듯이 매일매일 했던 것이고 또 그나마 그것도 피곤하다 하면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다시 걷고 자연을 자꾸 접하고 하니까 우울증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너무 우울증적으로 그 우울에 빠져서 휘말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